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는 악재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 장벽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섬유산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이 자국의 철강과 섬유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수입 자동차를 향한 트럼프의 눈길 역시 곱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온 자동차에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멕시코 차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차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강도 높게 비난해온 트럼프가 재협상에 나설 경우 앞으로 5년간 자동차 수출 손실이 약 15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지를 위해선 의회의 협조가 필수기 때문에 상황을 예단하긴 조심스럽습니다. 또 트럼프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말해온 만큼 신재생 에너지 업종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공언했던 임기 내 1조 달러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와 의약품 수입 개방 관련해선 해당 수출 기업들의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패자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모두를 위한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곳곳에서는 대선 결과에 반발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장재순 특파원입니다. 대선 결과가 나온 지 한참 뒤인 9일 오전 늦게 모습을 나타낸 2016년 미국 대선의 패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뉴욕 맨하튼 뉴요크 호텔에서 그동안 자신을 성원해준 지지자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And I'm sorry that we did not win this election for the values we share and the vision we hold for our country. 그리고 자신을 꺾고 미국이 제45대 대통령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당부의 말을 곁들였습니다. I hope that he will be a successful president for all Americans.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유리천장 깨기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클린턴. 앞으로 누군가가 유리천장을 깰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클린턴이 패배 인정해도 미국 곳곳에서는 트럼프 대선 승리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클린턴의 표밭인 캘리포니아 버클리 등에서 수백 명이 거리 행진을 하며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선 결과에 항의한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트럼프의 모형을 불태우거나 상점 유리를 깨는 등 과격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앞에 분열된 미국의 통합이라는 과제가 던져진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장재순입니다. 최순실의 입김이 사립대 교수 임용에도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김종 전 차관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지방의 사립대 교수로 임용된 건데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방의 한 사립대학교는 지난 6월 교수 임용 공고를 내고 하 모 씨를 뽑았는데 홈페이지 어디에도 하 교수의 프로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리에 계시나요? 아니요, 이쪽에 안 계시는데요. 어디신데요? 저 연합뉴스TV라고 하는데요. 지금 학생들하고 만나고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또 왜 여기 안 계신다고 하신 거죠? 예, 다른 공간에 있으세요. 몇 시쯤 전화하면 통화가 가능할까요? 교수님 개인 핸드폰 해보시겠어요? 직접 찾아간 하 교수의 연구실은 잠겨 있었고 하 교수 수업 시간에 대한 질문에 행정실은 우왕좌왕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가끔 선생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 하 교수는 무용과 체육사를 전공하면서 체육계 마당발 김종 전 차관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김종 차관은 하 교수를 2014년 한 사립대에 추천했고 그의 2학기에는 친한 교수의 추천이라며 자신이 재직하는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강의를 맡겼습니다. 하 교수는 최순실과 모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교수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 관여 논란이 된 K토토 스포츠단에서 교수 임용 전까지 차장으로 근무했는데 K토토는 스포츠토토 시절부터 김종 전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체육학계의 중론입니다. 하 교수 입장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로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종 전 차관은 이 대학 임용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하 교수를 채용한 이 대학교는 채용 직전인 올해 5월 교육부 프라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3년간 450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화여대가 포함되면서 최순실 딸 특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문을 보내서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에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법의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달 4일 시국선언에 이어 12일에 민중총궐기 및 공무원 노동자 총력투쟁결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각 기관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자부는 민중총궐기에서 공무원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개별적으로 참여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45일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과 철도 노조가 성과 연봉제 관련 집중교섭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코레일과 철도 노조는 9일 오전 성과 연봉제 관련 장기 파업 해결을 위한 3일차 집중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 연봉제를 인정하라는 것이 코레일의 입장이었다며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이 단종된 지 한 달째입니다. 하지만 교환율은 겨우 30%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나머지 대체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국내 프리미엄폰 시장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S7 엣지 블루코라를 11일 구원투수로 등판시킵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터리 충전 60% 제한 조치에도 갤럭시 노트 7 교환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마땅히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갤럭시 S7 엣지 블루코랄 모델 판매를 시작합니다. 블루코랄 색상은 갤럭시 노트 7에 처음 쓰여 국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삼성은 같은 날 출시되는 스마트워치 신제품 기어 S3와 시너지를 내며 갤럭시 노트 7 교환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갤럭시 노트 7 공백을 틈타 삼성의 안방인 국내 프리미엄폰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화웨이는 LG U+와 손잡고 다음 달 국내 시장에 첫 프리미엄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P9 시리즈는 독일 카메라 제조업체 라이카와 공동 개발한 카메라와 사진 등을 인공지능으로 정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습니다. 레노버는 뒷면에 장착된 카메라 세대와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 증강현실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펩2 프로를 다음 달 출시합니다. 구글의 첫 자체 개발 스마트폰인 픽셀 시리즈도 올해 국내 출시가 예상됩니다. 이렇다 할 절대 강자가 없는 국내 프리미엄폰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군복무 중인 병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전역 이후 취업을 포함한 진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국방부가 현역 병사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5%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로 진로를 꼽았습니다. 진로 고민 외에 제대 이후 사회 적응에 대한 불안감,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한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국방부는 병사의 계급이 높을수록 또 고학력자일수록 진로 문제를 가장 고민한다고 답한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침을 맞으면 돈을 주고 취직시켜준다고 속인 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이사장은 과잉 진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신세롱 기자입니다. 진료 영수증이 빽빽하게 쌓여 있습니다.
취업시켜준다는 말에 노인들이 의료생협에 가입한 뒤 공짜 침을 맞고 받은 겁니다. 돈을 벌게 노인네들한테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침 맞기 시작을 했죠. 아유, 침 많이 맞았어요. 수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든지 거기 취직하려고 참고 요즘은 조장은 월급을 20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또 병원 뭐 관절 뭐 치과 임플란트 하면은 80% 이상을 병원에서 다 해준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속은 거죠. 병원에 면접을 보러 간 한의사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면접을 보나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환자분들이 한 40명 정도가 그냥 저한테 아무런 진단도 안 받고 그냥 그 침상 위에 침을 맞으려고 다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냥 침을 놔달라는 거예요. 회원 1,200명을 모집해 가입비 등으로 6억 원을 빼돌리고 불필요한 병원 진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금 21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의료생협 이사장 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의료소비자협동조합회 같은 경우는 의료인의 명의 대여 없이 협동조합을 개설하고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을 만질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변 씨가 치과의사인 딸과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도 포착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사립중학교 교장이 억대의 금품을 받고 교사를 부정 채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채용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에게 시험지와 답안지까지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사립중학교입니다. 학교 설립자의 손자이자 교장인 김모 씨는 재작년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전직 고등학교 교장의 청탁을 받고 학교 발전 기금을 요구했습니다. 전직 교장은 기간제 교사 어머니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 승용차 안에서 김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교장은 지난해에도 정교사 채용 시험에 지원한 한 응시생의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교장은 청탁한 응시생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까지 미리 알려준 것도 모자라 논술 시험에서 엉뚱한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에게 최고 점수를 줘 합격시켰습니다. 김 교장은 또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교비 1,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공사 금액을 부풀려 업자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교사를 새로 뽑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는 법인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최근 4년간 이사회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회의록은 허위로 작성됐습니다. 교장은 설립자의 손자로 유명무실한 이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사회가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장이 독단적으로 교사 채용이나 학교 운영에 대해서 경찰은 교장 김 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부모와 전직 교장 등 4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부정 채용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소방관들이 취약계층 화상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만든 이른바 몸짱 소방관 달력이 오늘부터 2달간 온라인으로 판매됩니다. 2014년 처음 시작된 몸짱 소방관 달력은 판매 수익금 전액을 화상 환자 치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달력은 제5회 서울시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에 참가한 소방관 12명이 모델로 나섰고 유명 사진작가 오중석 씨 등이 재능을 기부해서 제작됐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남도 교수가 쓴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제목 때문에 청춘이 얼마나 아파야 하는가, 청춘만 아파야 하느냐 등 냉소적인 반응도 함께 얻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수 있는 첫 번째 세대로 꼽히는 청년들의 아픔을 낭만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데이터 뉴스는 빚이 있으니까 청춘이다. 우리나라 청춘의 아픔 가운데 하나죠. 청년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좀 힘든 구조죠. 그래서 젊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은 사실 위로가 되지 않을 텐데요. 20대에 빚을 떠안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괜찮다는 위로 잘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20대 청년들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20대 대출자의 평균 부채는 2015년에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 통계는 사상 최대 규모로 1인당 2,203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었는데요. 20대들은 대부분 담보대출이 아닌 학자금 대출같이 생존 그 자체를 위해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출 규모를 금액으로 따지면요. 전체 가계부채에서 3.8%밖에 안 되지만 대출자,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수는 전체에서 무려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요즘 청년 실업률이 또 사상 최악 수준이니까요. 앞으로 이 빌린 돈을 잘 갚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이 취업이 힘든 만큼 또 돈을 빌리기도 갚기도 힘든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9월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9.4%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로는 41만 명이 넘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1금융권이 아닌 제2,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20대가 많았습니다. 연령별 대출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저축은행, 대부업의 신용대출을 통해서 돈을 빌렸다는 20대는 30.8%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그 차이도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30%가 넘는다니까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요. 자, 그런데 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 이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 소액을 빌렸다가 괜히 정말 신용불량자가 되는 최악의 경우도 적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부채의 악순환 고리가 시작되는 곳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로부터 빌리는 고금리 대출입니다. 대출의 시작은 은행에서 학자금이나 전세자금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취직은 어렵고 소득은 없으니 이자를 제때 못 내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몇 번 이자를 못 내면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결국은 돈이 필요할 때 고금리의 대부업자나 저축은행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끊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안 TV에서 무이자 30일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달간 무이자,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자를 받지 않는다니 굉장한 특혜 같죠.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섬뜩하실 겁니다. 마치 공짜로 돈을 빌려줄 것 같은 이 상품들은 일종의 미끼 상품입니다. 이런 업체에서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돼서 계속해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또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무서운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이면이 또 숨어 있었군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광고가 좀 사라진 것 같던데요. 광고만 사라진 건지 아니면 이 상품 자체를 판매하지 못하게 금지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한 달 무이자 대출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 야당 국회의원들의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저축은행 대표들이 불려 나오고 결국은 상품 판매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통계에서 봤듯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는 20대가 30%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이 청년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비중이 높은 만큼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도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워크아웃 제도인데요. 2016년 3분기 기준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증가폭이 16.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증가폭은 다른 연령대의 증가폭을 다 합쳐야 나오는 수준으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네, 그만큼 20대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데요. 자, 그런데 지금 소개해 주시는 자료, 정부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네, 애석하게도 정부가 아니고요. 민간 경제 연구기관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쓴 연구원도 현재 청년 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분석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20대 청년들이 빚에 내몰리지 않도록 관심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셨듯이 청년들이 당장 엄청난 큰 돈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1인당 평균 2천만 원 정도, 바로 생활을 위해서 빚진 이 돈이 청년들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어떤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데이터 뉴스 청년 부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